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홍준표 제2탄 그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홍준표라는 인물이 자기가 그 자리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2024년 12월 14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사건 번호를 2024 헌나 8이라는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명칭, 사건명도 정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사건명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 괄호치고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이 표기, 그 의미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윤석열은 대통령의 혈통이어서 대통령 승계 순서에 따라서 대통령이 된 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2024년 3월 기준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었다. 그러니까 이번 이 탄핵 심판에 들어온 피청구인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과장된 것이죠. 흔히 그렇게 부르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상 지워지는 것이 왜곡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가로치고 윤석열. 12월 14일에 이렇게 됐는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보다 앞서서 12월 12일에 조기 대선 출마를 알리는 월간조선 긴급 인터뷰를 합니다. 이것이 월간조선 2025년 1월호에 실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12월 23일에는 동대구역에 볕단을 안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했고, 또 같은 날 이제 대구를 떠난다. 대선을 위해서 서울로 이사한다는 의미의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이러한 행보는 어떻게 요약됩니까? 홍준표는 윤석열의 탄핵, 이것이 인용돼서 파면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려는 대통령 꿈을 꿀 수 있으니까 분명합니다. 그런데 12월 24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에 대한 비상계엄 내란 혐의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대략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등하게 대우하라. 그에게 있어서 윤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다 하는 뜻이죠. 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된 다음에 검찰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은 탄핵과 검찰 수사를 동시에 하고 있느냐? 이거는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보면 역시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홍감탱이. 도저히 법도 지혜도 모르는 그런 이미지가 이번에 또 부각됐습니다. 도대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 탄핵소추 의결서도 읽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끄적이는 이런 수준인가? 물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속셈은 짐작이 됩니다. 탄핵은 찬성한다. 탄핵 인용이 돼야, 대통령이 날아가야 조기 대선이 실시되니까,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탄핵 먼저 시키자. 확실하게 대통령이 거리가 돼야 하니까. 그러면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어째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내란죄 수사를 하다 보면 현 정권의, 여당과 정부와 현 정권의 추한 모습이 국민이 분노하는 그런 죄상들이 만천하에 공개될 겁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선 출마하는데 불리한 요소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나오기를 바란다. 일단 탄핵하고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경쟁하는 중에 그게 수사가 진행되든 말든. 그런데 또 하나 노림수가 있습니다. 12월 24일에 윤석열에 대한 비상계엄 내란 수사는 지금 하면 절차 위반이다. 이거 홍준표 시장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친윤석열 대중 이들이 일단 홍준표는 윤석열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위안을 삼고 매달리고 이런 착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친윤 지지표도 홍준표가 그거 묶어두자 하는 속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태도는 단지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홍준표는 여전히
윤석열의 백성이다. 윤석열의 졸개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헌법과 법률과 대한민국과 국민이 아니라 당장 이익이 있는 윤석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졸개, 이 정도밖에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싶습니다. 12월 24일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의 입 노릇을 했다. 석동연하고 똑같이. 윤석열의 입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12월 24일 밝힌 것이 이겁니다. 윤석열에게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죄인이면서 고르고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받는 거는 내가 지금 바빠서 좀 못 받겠네. 이런 소리를 한 것이죠. 탄핵 심판이 있잖아.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해진 공수처 출석을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딱한 사람들이죠. 25일로 정해놓은 출석 요구, 대한민국 법의 명령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는 이유가 좀 바빠서. 왜냐하면 27일 헌재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안 간다 이러면서. 체포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만이면 모르겠는데 곧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27일 헌재, 이거 현재 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서 이거 헌재 문제 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12월 24일에 윤석열의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는 이거 임명할 수 없다. 결국 윤석열이 받아들이는, 윤석열이 오케이 하기 전에는 나는 이거 임명할 수 없다고 했죠.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이다. 임명하여야 한다고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직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러고들 있다. 석동현 씨는 2024년 1월까지 민주평통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윤석열이 40년 친구라고도 하고, 이 민주평통 사무처장 자리는 4월 10일 총선에 나간다고 사직서를 냈고, 지금 그 자리는 평양에서 온 태용호 씨가 사무처장으로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이라는 것은 평양을 지향하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어떻든 중요한 점은 홍준표는 12월 24일 현재 윤석열의 지원군으로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이러는 것일까? 혹시 그가 내란의 공범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궁금하죠.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리 국민들과는 대단히 큰 거리감이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들,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도덕감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의 리걸 마인드, 이거 안 지키면 지금 감옥 담장에서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특권의식이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후보, 소위 잠룡이라고 하는 자들은 핏줄이 다르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루어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사면 복권시키려고 들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범행,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픽션으로 봤던, 가상세계에서 그려보았던 악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려는 검은 세력의 우두머리처럼 자기들 부부가, 자기들 그 같은 공간에 있는 식구들이 마음 먹은 대로 온갖 짓을 다 실행해 버렸습니다. 비행기, 장갑차, 특수군, 이제는 NLL에서 김정은이에게 소위 선빵을 날린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 번만 되받아쳐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결과를 보면 정확히 말하자면 혼자 애걸하면서 김정은이가 한 발만 쏴줘라, 이렇게 운에 맡겼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맹국의 군대를 계엄군이 공격하도록 하고 동맹국의 군을 사살하는 그런 작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무속이 등장하고 예비역 장성이 등장하고 이 모두를 동원해서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는 사면의 기회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의 죄책을 보면 생명형도 가볍다, 다른 게 있을 수 없다, 이러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폼나게 대선 나가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러니 지금 시국에 신문 방송이 다 보도해주고 방송해 주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할 일은 무엇이냐. 국민의 뜻을 내가 안다 하면서 윤석열은 천하에 용서할 수 없는 자다,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듯이 윤석열 목을 베어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 이렇게 외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윤석열에게 90도 절하던 그 허리를 감히 펴지 못하고 있는 홍준표다. 이러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게 벗어날 수 없는 약점이 있는 것인가, 원죄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4년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틀 후 10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홍준표 시장을 만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홍준표 씨, 10월 23일 용산 대통령실로 쪼르르 달려가서 윤석열 대통령 귀에 무슨 소리를 속닥거렸는가? 어떻든 이 무렵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한동훈을 살모사라고 부르면서 한동훈을 끌어내라, 한동훈을 죽여라, 거의 그런 식이죠. 한동훈 공격에 앞장을 섰고 마침내 쫓아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온라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과거 그 무렵에 현직 대표일 때도 살모사라고 불렀죠. 이 사람들은 홍준표가 동원하는, 홍준표를 따라다니는 그런 인력들이 아닌가, 그렇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월간조선 1호로에 실린 기사는 그러면은 모자란 윤석열은 술이나 퍼마시고 있고 그 마누라는 명품이나 사들여라, 나 홍준표가 정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한 것이냐, 그게 홍준표가 말한 책임 총리였느냐, 이것도 질문입니다. 이렇게 헌법과 국가체제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니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고 보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세탁기로 한 30번을 돌려도 그 거친, 다듬어지지 않은 예의범절, 이거는 바로잡히지 않을 것 같다. 월간조선 1호로를 보면 자기 부모의 묘를 절에 옮겨서 위패로 모신 사실을 가지고 파묘했다고 썼습니다. 아주 순간 숨을 훅 들이셨습니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가? 게다가 이번에 동대구역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웠는데 나는 그 동상, 처음 그 동상에 대한 소식을 보면서 아주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째서 동대구역에 서 있는 박정희 동상은 홍준표 얼굴을 닮았을까? 홍준표 삘이 날까? 그게 어디 박정희냐? 또 대구시 전체에 벌써 한참 전부터 모든 휴지통을 몽땅 홍카콜라 패키지로 바꾼 것, 그거 사전 선거 운동이었던 거냐?
욕심만 많아서 시정을 개인의 사전 선거운동에 써먹은 거냐. 그렇지만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고 지금은 하늘이 반은 무너진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홍준표 국민에게도 등을 돌리면서 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이것이 홍준표 2탄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